여자들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라고 하는 게 공부 안 가는 애들 그 공부 안 해. 왜 배제 있잖아. 아무것도 안 되지. 자, 얘들아, 역함수 보자. 오늘 역함수 이제 넘어갈 거고, 역함수 하기 전에 그래프 그리기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 거고, 역함수가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거든. 좀 일찍 끝나면 유리함수로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유리함수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무리함수 끝나진 않겠지, 아마. 그래서 11일 날에 이제 수업 진도는 다 끝날 거고, 그날 아마 마지막 테스트 보고 15일 하루 쉬고 15일 하루 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내신 대비 시작합니다. 아, 시험 어렵게 안 볼 거야. 몇 문제예요? 고민 중이에요. 아직 안 만들었어. 그래프. 자, 뭐 그려볼 거냐면 내가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 이거 그려봐. x, y고 0부터 2까지만 할게요. 0부터 2까지. 조금 복잡하게 해볼까? 자, F합성 GX랑 G합성 FX 둘 다 한번 그려보세요. F합성 GX랑 G합성 FX. 아무데나. 맨 뒤에 그려, 맨 뒤에. 표지에 그리든 어디든 한번 그려봐. 그지? F합성 GX랑 G합성 FX 두 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아니 근데 애들 어디 갔어? 얘네 어디 갔냐? 하율이랑 지유랑? 집이요. 어? 집 갔다 온다는데. 빨리 들어와. 빨리 그려봐. 앉아가지고. 그중 아영이는요. 전화해봐야 되겠다. 지금 아영이 번호도 있어요? 있죠? 아니 추운데? 둘 다 그려봐. F합성 G랑 G합성 F.
안 맞아요? 살짝. 아, 바보 아니야. 자, 그려볼게요. F합성 GX 먼저 그려보자면, F합성 GX는 속함수 뒤집어서 갖다 놔야 되니까 요거 겠다, 그치? 그럼 X가 여기서 요렇게 움직일 때,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Y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쵸? 그럼 요 모양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동안 저 모양이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요렇게. 그럼 다시 X가 1부터 2까지 가는 동안은 Y가 요렇게 갈 거니까 반대편 그대로 똑같이 요렇게 되겠죠. 맞나? 요게 이제 F합성 GX. 그 다음에 G합성 FX는 조금 복잡하기는. 빨리 앉아. G합성 fx는 자 먼저 요거 그려줘야 되겠지. 0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 그려주시면 y는 이렇게 변합니다. y는 이렇게 변하니까 여기까지 그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까지는 요렇게 내려오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1까지 가는 동안은 요만큼만 움직이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그럼 이만큼만 가니까 여기서 딱 여기 중간쯤까지만 가주셔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1.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1부터 2까지 쭉 가는 동안 여기 중간쯤부터 요렇게 가니까 V자가 그대로 나오면서 둘 다 대칭적으로 생겼네. 요렇게. 이거겠죠. 맞아요? 근데 그 2분의 1 말고 저기 X축이랑 맞닿아 있는 꼭지점 거기는 좌표 어떻게 돼요? 거기 2분 1 광고 맞아요? 이거 2분의 3이냐고요? 아니지 않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대칭 아닌 거 아니에요? 대칭은 아니네요, 그러면. 대칭 아니게 그려줘? 3분의 1 지점에 있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내 손은 컴퓨터가 아니라니까. 상관없어.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대충. 그러니까 요 지점인 거잖아. 여기잖아. 여기인 거잖아. 그치? 3분의 1 지점? 맞겠네. 그쵸. 3분의 1 지점? 맞겠죠? 직선이니까. 2대1 내분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3분의 4겠네요. 3분의 4.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연습 잘 해보세요, 여러분. 알겠죠? 연습 잘 해봐. 지울게. 자, 역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함수. 영어로는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펑션. 그래서 특정 함수를 뒤집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함수를 뒤집었다라는 뜻으로 좀 대충 느낌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함수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역함수는 반드시 함수 f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이 함수 f가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자, 이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딱딱 정의가 되겠죠. 함수 f가 1대1 대응이면 x 하나당 y 하나씩이 정확하게 하나씩 딱딱 대응이 된다잉. 이때 이제 f 인버스라는 애는 요렇게 씁니다. f의 마이너스 1승. 마치 저렇게 써요. 지수꼴처럼. 얘는 이제 어떤 애냐? y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여기에 있는 이 대응을 정확히 뒤집은 겁니다. 정확하게 뒤집은 거예요. x에서 y로 가던 이 대응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은 요런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내가 함수를 뒤집어 버리면 얘가 정의역으로 바뀌고요. 얘가 이제 공역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함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하나씩 대응이 딱 돼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요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합성함수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긴 합니다. 훨씬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역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요렇게 F 인버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질. 자, 1번. F 인버스에다가 얘를 다시 한번 역을 해주면 F의 인버스는 다시 F가 됩니다. 생각해봐. 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 그치? 그러면은 원래 함수 그대로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갔던 걸 다시 뒤집는 거니까. 이해됐나? 이미지로도 한번 써줄까? 여기서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이렇게 함수 f가 가는 상황에서 얘를 뒤집은 게 그냥 f 인버스인 겁니다. 반대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얘를 다시 뒤집으면 그냥 원래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f랑 똑같은 거예요.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겠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한가? 뭐 받아들이시면 받아들이시는 건데 난 되게 이상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쓰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궁금하시면 뭐 말고긴 한데, 자, F 인버스에다가 F를 합성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그냥 X가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써져 있긴 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합성이라 함은 이 F 인버스라는 함수에다가 fx를 대입한 게 되겠고, F 인버스에다가 fx를 대입한 거고, 그럼 얘는 우리 보통 fx를 y라고 쓰니까 요렇게 많이 쓰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x라는 원소가 y로 대응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fx는 y에서
F 인버스라는 건 이걸 반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F 인버스의 Y는 X가 될 겁니다. X를 Y로 보내니까 인버스는 반대로 Y를 X로 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F 인버스에다가 FX를 집어넣은 게 되겠다.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다시 뭐가 나오냐면 그냥 X가 나온다 이거야. 생각해보면은 되게 당연한 거긴 해요. 되게 당연한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갔다가 돌아오기. 갔다가 돌아오기.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이거 마치 이거 같지 않아요? 이거 두 개 곱해서 없어진 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3 곱하기 3분의 1 이거 한 거 같지 않냐 이거야. 얘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진심이에요. 이게 이거잖아. 3 곱하기 3에 이 지수 배웠잖아.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함수에서도 이렇게 쓰는 거야. 진짜로. 합성함수에서 저 곱셈이 합성함수에서래. 합성함수가 의미하는 게 마치 실수에서 곱셈과 되게 비슷하게 연산이 되거든? 굉장히 비슷해요, 성질 자체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역함수 형태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게 이 곱셈 꼴이랑도 좀 관련이 있겠다. 궁금하셨다면 이제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반대로 F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하더라도, 자, 근데 이번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게 Y여야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F 인버스라는 함수 자체가 Y를 정의역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 그래서 얘가 Y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얘는 F에다가 F 인버스 Y, 그러면은 얘는 F에다가 X, 그러니까 얘는 Y.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긴 해. 이게 즉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뭔 소리냐. 그래서 F 합성 F 인버스는 아이덴티티라는 소리입니다. F 합성 F 인버스는 항등함수다라는 소리야. 왜냐? X를 X로 보냈잖아, 그지? X를 X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Y를 Y로 보낸다잉. 그래서 순서를 바꿨었네. F 인버스에다가 F를 합성한 것도 똑같이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함수와 그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돼요. 근데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야. 뭔 소리냐?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에서 이걸 봤어요. 예를 들어 F 합성 G가 항등함수다 라는 걸 보잖아.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다. 오케이? 이해되지? 누가 대답했다. 시리가. 그지? 시리가 대답했어. 이게 밑에 나와 있는 소리입니다. 요게 밑에 2번에 나와 있는 거야. F 합성 G에 X가 X면, 즉 요 얘기죠. F 합성 G가 항등함수이면 GX는 F의 인버스 X이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요게 그 2번 내용이에요. 2번 내용. 그 다음에 뭐 밑에도 똑같은 얘기죠. 밑에는 그냥 반대로입니다. 사실상 두 개 완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둘이 서로의 역함수 관계 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성질.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질이 되게 특이한데 요게 있어요. 자, 마지막에 자,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나? 질문 있어? 여러분 모르겠으면 질문 진짜 편하게 하셔도 돼. 알겠지? 왜냐면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진짜로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다 몰라. 자, 세 번째 G 합성 F. 자, 이 합성함수 계산을 전체를 역함수 취하면 얘는 뭐가 되냐? 이게 나오거든? 순서가 바뀌어서 합성이 돼요. 이거 이유에 대해서 내가 보여줄게.
이거 되게 당연하다 생각보다. 자,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가는 거야. 이렇게 뭐 붙어야 돼? f 붙어야지. 그러면은 얘가 f죠. f g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f 합성 g는 뭐냐면 f 합성 g는 여기서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게 f 합성 g인 거 맞아요? 이게 f 합성 g잖아. 맞겠나? 그럼 얘에다가 역함수를 한다는 건 이렇게 거꾸로 한 방에 가겠다는 소리거든? 그치? 요렇게 가는 걸 역함수했다는 건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f 합성 g의 인버스거든.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순서를 반대로 가야 되겠죠. 요거 갔다가 요거 가야 되겠지. 맞나? 얘 갔다가 얘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 자,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혹시 저번 시간에 근데 의문 없었나? 뭔 소리냐면 봐봐. G 합성 F인데 F를 계산 먼저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G F인데 실제 계산할 때는 얘를 먼저 계산하잖아. F, G. 이거 합성함수 계산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셨겠지만 요런 거 예를 들어서 G 합성 fx 계산할 때 애초에 이렇게 계산하시잖아. G에다가 fx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둘 중에 뭐가 계산 우선이냐? 얘가 계산 우선이 얘가 우선 계산돼야 되는 거지. 말이 어렵냐 이거. 얘가 우선 계산돼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뭔 소리야? 이 함수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니까 이게 F에서 G 요렇게 합성이 되는데 순서는 반대인 거야. 굉장히 짜증나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도 F 합성 G를 인버스 해주시면 G 인버스 F 인버스 G 인버스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G 인버스를 먼저 하고 F 인버스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괜히 들으니까 헷갈리죠? 아닌가? 괜히 괜찮았는데 들으니까 헷갈리지. G 인버스 하고 F 인버스 해야 되거든? 그럼 그게 뒤에 써져야 된다. 먼저 하는 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내가 헷갈리게 했나? FG가 아니라 GF 이거요? 그 위에 이거? 넌 천재야. 봐봐. 나도 헷갈리잖아. 넌 천재야. 이거죠. 그치, 이거지. G 합성 F죠. 여기는 잘 써놓고 갑자기 여기 뒤집어 썼네. 아래 것도 써서 왜? 맨 아래 그렇지. 그러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네. 왜 그랬을까? 여긴 제대로 써놓고.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G랑 F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알겠죠? 됐나? 됐지? 더 이상 문제 없나? 더는 문제 없나? 뭔 소린지 이해했죠? 순서 바뀌는 거. 방향이 익혀 가는 게 뒤집어서 오면은 거꾸로 순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 거부터. 여러분 항상 알죠? 분해는 조립의 역순 이거 뭔 소린지 알아요? 레고 같은 거 만들 때 만들고 나서 분해하려면 그거 그냥 역순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역함수 합성 같은 경우는 순서가 뒤집힌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워도 되나? 흣! 자, 그래서 직접 역함수를 실제로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 뭐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 얘의 역함수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이거는 직선일 때만 좀 사용 가능한 거긴 해. 직선일 때만 사용 가능한 거야. 자, 첫 번째로는 그냥 기본적으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역함수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x랑 y랑 사실상 바꾼 거거든. 거꾸로 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합니다. 여기서 x, y 바꾸면 끝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x는 2y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y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자, 얘가 얘의 역함수. 끝.
그쵸? 이렇게 하면 끝이긴 해요. 자, 근데 직선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그냥 숫자니까 구하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숫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기울기도 문자고 뭐도 문자고 할 때는 조금 복잡하긴 해요. 살짝. 그래서 이제 하나 알려드리자면 직선에서 역함수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 요게 2분의 1, 요게 2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된다? 기울기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두 개의 역함수 관계 있잖아. 그럼 기울기 두 개 곱하면 1 돼요. 무조건. 당연한 거야. 왜 그러냐면 x랑 y랑 자리 바뀌지? 그럼 이 기울기 뒤집힐 거 아니야. 맞나? y는 mx 더하기 n이 있어요. 얘 역함수 구해보시면 x는 my 더하기 n이잖아? 그럼 당연히 기울기 n분의 1일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역함수의 기울기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와 원함수의 기울기 곱이 1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기울기는 1초 만에 구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뭐 구하시면 되냐면은 지나는 한 점 구하면 되거든? 지나는 한 점?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자, 아닌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아닌 경우도 분명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 나오거든. 왜 그러냐? 밑에 바로 나오겠지만 두 함수는 y와 x를 바꿔놓은 거잖아. 결국 역함수라는 건 x, y를 바꾼 거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칭이동 생각했을 때 원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게 될 거고, 그럼 일반적으로 걔네들의 교점은 y는 x 위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직선 잘 그렸는데 이렇게 있잖아. 예를 들어 직선이. 그러면은 얘가 y는 x에 대해 대칭된 직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 이거야. 그럼 교점이 어딨냐? 무조건 여기 있다 이거야. 그럼 쟤랑 y는 x랑 교점 찾으시면은 그거 대입하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숫자로 돼 있을 때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조건 자체가 문자로 나와 있거나 또는 이 y는 x와 만나는 교점을 알려주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문제 조건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얘를 굉장히 다각도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예를 들어 저 식의 교점 방정식 역함수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시자면 자,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냐? 일단 최소한 기울기가 2분의 1 x가 돼야 되겠고 얘랑 y는 x랑 교점 구해보시면 x는 마이너스 3,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지? 여기가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 이 함수와 y는 x 사이의 교점을 구해서 이 교점이 요 역함수도 지나야 한다. 이 역함수의 그래프도 저 교점을 지나야 한다. 라는 거 이용해서 마3, 마3 나오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직선일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직선일 때 원함수가. 근데 뭐 원함수가 예를 들어 유리함수거나 무리함수거나 그런 상황이면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직선의 경우에. 직선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x, y 바꿔 집어 넣어가지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기를 줄여달라고? 세기는 안 되고요. 온도를 높일게. 세기는 지금 제일 약한 거야. 꺼면 안 돼요. 추워요. 더워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안 괜찮아.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볼게 얘들아. 이제 방금 얘기하긴 했지만 역함수 그래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함수를 애초에 구하는 방법 자체가 x와 y를 두 개 바꾸는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두 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 예를 들어 밑에 있는 그림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는 x 이렇게 딱 그려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시면 되겠다.
요렇게. 얘네들의, 아이고. 얘네들의 교점은 반드시 여기 y는 x 위에 요렇게 또는 요렇게. 또는 어디 나오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나와요. y는 마이너스 x가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나와. 이게 좀 헷갈려. 예를 들어서 뭔 소리냐면 단순한 예시 들어줄게 얘들아. 얘 역함수 뭐게? 지 자신입니다. 맞아요. xy 바꿔도 그냥 자기랑 똑같거든? 그렇지 않나? 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야. 뭔 소리야? 얘랑 얘 역함수는 교점이 그냥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위에서 나와. 이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예를 들어 보여줄까, 그림으로?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런 게 나와.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거든. 대부분의 경우는 y는 x 위에 있습니다. 그 교점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역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구하시든 원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구하시든 하면 되긴 해. 대부분은. 근데 안 그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단 말이지. 이런 거나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그림으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애들. 얘는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잘 한번 시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예를 들자면 여기도 이제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만 이제 보여주는 거야. 맞나? 이게 그림이 참 그리기가 애매하긴 해. 보통 이렇게 되면 한 3점쯤에서 여기서도 만나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도 이렇게 만나면서 막 이렇게 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노란색이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만날 수가 있거든? 어떤 느낌인지 약간 느낌 오시나? 이런 함수가 있어요. 실제 존재해. 실제 존재하거든? 좀 내가 정교하게 다시 그려볼게. 얘들아, 보여만 줄게, 한번. 실제로 문제 나옵니다. 진짜예요.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노란 함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럼 빨간 함수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고, 여기 아래쪽에서 여기서 또다시 노란 함수랑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네 둘 있죠. 얘네 둘. 얘네 둘은 반드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요 점이랑 대칭이거든. 그렇게 돼야 돼요. 반드시. 교점이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교점이라는 건 얘네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헤헤헤. 또는 여기 있거나. 그래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거나,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진 몰라. 확실한 건 얘랑 대칭이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오케이? 교점이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대칭인 애들이 세트로 무조건 있어요. 반드시. 아시겠나? 예.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볼까? 넘어가가지고 48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보실래요? 48번 문제. 응? 뭐라고요? 역함수 구하기 안 채워요. 이거요? 이건데? 알았어 알려줄게. 자, 먼저 함수 fx가 뭔지 확인할래. 1대1 대응인지 확인해야죠. 1대1 대응인지 확인하시고, 쓰긴 써야지. 맞긴 해. 1대1 대응인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2번, 3번을 아까 설명한 거랑 좀 다르게 써놨긴 해요. 그래서 y는 fx를 x에 대하여 정리한다. 즉, x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x는 f 인버스 y 꼴로 이렇게 바꿔놓는다. 근데 아까는 그냥 xy 바꿔놓고 미리 바꿔놓고 한 거야. 사실 2번, 3번 그냥 반대로 한 거예요. 사실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x랑 y랑 바꾸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그냥 x, y 바꿔가지고 정리하면 된다 이 소리야. 사실상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냥 이제 글로 써놓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 거. 바꿔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냥 그 공역을 치역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같은 애들 보통은 이거 이제 무리함수 가면 자세히 할 텐데 y는 x제곱 같은 애들이 이렇게 원래 생겼잖아. 근데 여기서 보통 애초에 정의역을 여기만 줘요. 보통은 정의역을 여기만 준 상태에서 원래는 이 함수의 공역이 실수 전체일 거란 말이지. 근데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공역을 0보다 큰 쪽으로 줄여놓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역함수 생각하실 때. 알겠지? 자, 넘어가가지고 4번 문제, 4번이래. 48번 문제 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나왔죠. F 합성 GX가 X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F에다가 G를 합성했더니 X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건 GX가 F 인버스 X라는 거, F의 역함수라는 거 일단 파악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은근 나쁘지 않아요. F에다가 GX를 합성하면 X다. 이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마치 양변에다가 F분의 1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마치 양변에다가. 그럼 마치 F분의 1을 했으니까 얘랑 약분 되겠죠. F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GX가 F 인버스 X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생각하셔도 좀 괜찮긴 하겠죠. 양변에다가 저렇게 마치 F분의 1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 그래서 어찌됐든 GX는 F 인버스 X일 거고요. F0이 0이다. 그러면서 이 FX가 지금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X 제곱 더하기 BX. 자, 여러분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빠졌거든? 옛날엔 있었어요.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빠졌어.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다가 만약에
미지수 3개짜리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럼 뭔가 잘못한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 길 왜 하냐면 원래라면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보통은 이렇게 놓고 문제 푸시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반드시 특정 계산 하나만 이용해서 A, B, C 중에 하나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교육과정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고민을 하시면 계산에 좀 더 용이하긴 하겠죠. 이 경우에서는 그냥 F형이 0이다 해가지고 C 없애버린 거지.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냥 하면 되겠지. F1이 3이라고 하니까 F1은 A 더하기 B가 되면서 얘가 3이겠고. 자, 이것만 하고 잠깐 쉴게 얘들아. 좀만 힘내. 그 다음에 G8이 2다. G8이 2라는 소리는 F 인버스 8이 2라는 소리겠고. 그럼 이것도 마치 양변에다가 F 곱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F2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런 거 좀 잘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G8이 2다. 즉 F 인버스 8이 2다 라는 건 얘네들이 바꿔가지고 F2가 8이라는 거. 4A 더하기 B. 그래서 요거 두 개 푸시면 A, B 나오겠죠? 그래서 2개짜리 방정식만 반드시 풀게 할 겁니다. 요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 얘들아 좀 쉬었다가 하자. 쉬었다가 문제 쭉 풀고 아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유리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FX, GS 역함수로 식 써도 돼요? 식을 찾아도 되냐 이거예요? 저희 마이너스 1 저거 있잖아요. 저걸 GX 치면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이 얘기하는 거지?